당신은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여성이 토지를 관리하고 의식을 주관하며 공동체 전체의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미크로네시아의 포항페이 섬에서는 여성들이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명품 옷 없이도 강인하고 자립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냅니다. 이들은 전통 의상인 유로스를 입고 맨발로 돌길을 걷고 언덕을 오르고 야생 과일을 따고 배를 저으며 놀라운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이 영적인 의식을 주관하고 전통 춤과 고대 언어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는 직접 파인애플 잎사귀로 만든 전통 매트를 손으로 엮으며 인내와 결혼의 끈끈한 유대를 상징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섬에 살면서도 이들은 부유하고 자존감 높으며 공동체의 깊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전통과 문화적 자긍심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 여성상과 비교하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특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낭만의 정수일까요? 아니면 기술시대의 연애 트렌드에 대한 도전일까요? 현대적인 사랑을 선호한다면 댓글에 3번을, 순수한 고전 낭만을 믿는다면 8번을 남겨주세요. 20번. 미크로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푸르며 문화적으로 가장 풍부한 나라입니다. 바다 지도에서만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며 각주는 바다를 통해 수백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의 깃발과 하나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크로네시아 연방 100만 평방마일의 바다에 뻗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육지 면적은 텍사스주 오스틴시보다 작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매혹적인 역설입니다. 미크로네시아는 인구가 60만 명 이하이지만 600개 이상의 섬에서 각각 고유한 문화를 가진 17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관습과 전통, 그들은 시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파도, 바람, 별을 따라 항해하며 이는 본능적으로 고대 GPS에 비유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파란 배경에 4개의 흰 별이 있는 깃발은 얍, 추크, 포항페이, 코스레이라는 4개의 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기 바다에 의해 나뉜 공동체 간의 놀라운 단결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사탕 대신에 베텔넛을 씹고 터키 카펫 대신에 판다누스 매트를 사용하며 물고기를 조상들의 메시지로 여깁니다. 그들은 마치 마감 기한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듯 연중 82에서 88도 화씨의 안정적인 열대 기후와 청정한 경치, 생동감 넘치는 전통 가치를 느끼며 자연과 깊이 연결된 느긋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는 문화 및 생태 관광의 새로운 천국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19번. 태평양에서 가장 신비로운 블루홀 비치. 당신은 바다 한가운데 하늘 우물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나요? 미크로네시아의 추크섬에는 구글 어스조차 감탄할 만큼 독특한 블루홀 비치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갑자기 깊고 어두운 파란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누군가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 완벽하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블루홀은 일반 해변과는 다릅니다. 절벽에 서면 수중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처럼 떠다니는 바다 거북, 유령처럼 부유하는 가오리들이 보입니다. 운이 좋거나 용감하다면 겨우 몇십 피트 깊이에서 망치상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너무 맑아 시간이 흐르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몰디브와 비교하지만 더 사적이고 더 청정하며 경험을 희석하는 고층 호텔의 관광객들로 붐비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지인들은 전기가 없는 하와이라고 부르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생한 산호와 호수를 지키는 바다 신에 대한 고대 전설이 있습니다. 말디브가 바다 표면의 5성급 리조트라면 블루홀은 자연의 깊은 심장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블루홀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왔으면 샵 4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18번. 미크로네시아 여성, 국가유산. 만약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화장이나 하이패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크로네시아,
특히 포항페이 섬의 여성들을 만나보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화려한 화장, 하이힐, 디자이너 의상을 입지 않지만 거친 강인한 아름다움과 깊은 토착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이고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인 우로스를 입고 바위 많은 길을 맨발로 걷고 언덕을 올라가며 야생 과일을 따고 카누를 젓고 매트를 짜는 모든 작업을 놀라운 우아함으로 수행합니다. 포항페이와 추크 같은 곳에서 모계 사회 문화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땅을 관리하고 의식을 이끌며 민속과 고대 언어를 전수합니다. 그들은 문화의 교사이며 언어의 수호자, 그리고 전통 춤과 노래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멘토입니다. 코스라의 문화의 날과 같은 행사 동안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 의식 중 하나는 결혼 매트를 짜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손으로 판다누스 매트를 짭니다. 이는 인내, 기술, 그리고 결혼의 지속적인 유대를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본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작은 섬들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여성들은 풍부하고 자신감 넘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분주한 도시들과 비교할 때 미크로네시아 여성의 아름다움과 역할은 더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방문객들에게 독특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식 로맨스일까요? 아니면 스와이프 왼쪽과 오른쪽 연애 시대의 어려운 도전일까요? 현대적인 연애를 선호하신다면 번호 3, 구식 로맨스에 관심이 있다면 번호 8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7, 미크로네시아. 세계에서 돌을 화폐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크로네시아에는 지갑이 필요 없는 화폐 시스템이 있으며 각 동전은 무게가 엄청납니다. 야프섬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화폐 시스템 중 하나인 라이스톤 머니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대 12피트 높이와 4톤이 넘는 대형 석회암 원반들이 마치 고대 조각상처럼 마을 주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돌의 가치는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로 가져왔나요? 250마일 떨어진 팔라우 섬에서 가져오면서 몇 번이 폭풍우를 겪었을까요? 더 패시네이팅한 점은 이곳에서 돈을 전송할 때 돌을 만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앞에서 그 돌이 A라는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하면 모두가 기억해두는 방식으로 마치 500년 된 블록체인의 버전과 같습니다. 일부 돌들은 운송 중에 떨어져 바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여전히 인정받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이돌은 식료품이나 생선을 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청혼이나 빚을 갚는 데 또는 외교적 선물로 사용됩니다. 일부는 마을 결혼식에서도 사용되며 이는 서구에서 다이아몬드나 금이 존경심과 애정을 상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놀랍게도 미국 정부는 한때 일부 라이돌 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이는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가장 오래된 무형화폐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야프의 구두 전달 시스템에 대해 댓글 샵 5를 남겨주세요. 빠르고 깔끔하며 와이파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6번, 칠면조만큼 큰 땅개가 있는 유일한 나라. 개가 옆으로만 기어다니고 해초만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무를 오르고 코코넛을 깨는 능력을 가진 개를 만나보세요. 코코넛개, 미크로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생물입니다. 코코넛개 또는 강도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의 개로 길이가 최대 3피트에 이르고 무게가 9파운드 이상입니다. 이는 추수감사절 칠면조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 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그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코넛 나무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수확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한 집게발을 이용해 최대 30피트 높이의 나무 기둥에 매달리고 코코넛을 두드려 익었는지 확인한 다음 대부분의 생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립니다. 코코넛개는 수집 습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현지인들이 농담으로 샌드를 밖에 두면 다음날 코코넛개가 그것을 사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들 중 많은 수가 60년 이상 살 수 있어 열대섬 세계의 노인 정치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5번. 막대기로 역사를 보존하는 나라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의 야프섬에서는 세상 어느 춤과도 다른 의식, 야페스 막대기 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막대기, 발자국, 조상의 용기를 통해 전해지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막대기 춤은 특별한 행사, 큰 축제, 마을 우두머리를 환영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각 공연은 공동체가 그들의 기억을 다시 열어보는 순간이자 흥미로운 점은 관객이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경건함과 존경을 담아 목격해야 할 의식입니다. 특히 독특한 점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결정적이고 강력한 막대기 두드림으로 막대기 춤을 추고 여성은 우아하고 흐르는 손동작으로 춤을 추며 공동체 내에서 역할이 존중받아서 나뉘는 것을 강조합니다. 차이는 막대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막대기들은 평범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희귀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각 마을에 독특한 패턴이 새겨져 있어 세대를 거쳐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집니다. 춤추는 이들은 전통적인 로잉클로스, 조개 팔찌, 그리고 코코넛 잎으로 만든 모자를 착용하며 이 모든 것은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주변 자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막대기 춤은 각 막대기가 땅에 부딪힐 때 조상으로부터의 메시지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춤입니다. 번호 14. 미크로네시아, 바람을 받는 배를 가진 첫 번째 나라. 현대 항해의 세계에서 PROA는 전통적인 미크로네시아 배로 그 역방향 디자인으로 서양 엔지니어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 놀라운 효율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쪽은 좁은 선체, 다른 한쪽은 안정적인 아웃트리거가 있는 PROA는 바람보다 빠르게 항해할 수 있으며 시속 15에서 20노트에 도달할 수 있어 중형 모터보트와 비슷하지만 엔진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배처럼 방향을 바꾸는 대신 프라로와 조작자는 앞쪽을 이동하고 조향하면 되며 이를 샨팅이라고 하여 바다 한가운데서도 유연한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디자인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너무 정교하여 나사와 MIT가 고속배 연구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PROA는 속이 빈 나무 기둥, 코코넛 로프, 그리고 최대 30피트까지 연장되는 대나무 아울트리거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지만 무게는 약 150에서 200파운드로 전기 자전거보다 가벼워 두 사람이 바람이 바뀔 때 쉽게 해안으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배는 안정적인 구조와 균형 잡힌 디자인 덕분에 큰 파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작은 세일을 달고 바다 위를 힘들지 않게 활공하는 파로와의 영상을 담은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으며 이러한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고대 바다의 스피드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번. 스파에 가는 유일한 만타가 있는 나라. 만타가 거의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미크로네시아의 얍 섬에 있는 밀 채널입니다. 동물원도 아니고 수족관도 아니면 이 장엄한 바다 생물들이 매일 작은 물고기들에 의해 청소받기 위해 오는 자연 청소 스테이션입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23피트, 7m에 달하는 만타까리들은 수정처럼 맑은 수역을 통해 마치 날개 없는 바다의 천사처럼 활공합니다. 그들은 밀채널에 매우 자주 방문하여 많은 이들이 친숙한 이웃처럼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역 법잠 다이버스는 심지어 각 개별 만타가리를 식별할 수 있으며 오늘은 루루 또는 마코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들은 1년 내내 함께 헤엄치는 만타가리 한 쌍을 레이 커플이라고 애정어리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밀채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해양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얍 주민들에게 만타가리는 단순한 신비로운 생물이 아니라 번영과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전통 의식에 등장할 때 그것은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12번. 미크로네시아, 바닷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나라. 미크로네시아의 커피는 바닷물을 사용해 추출한 버전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폼파이 섬의 일부 해안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미네랄을 추가하고 가볍고 약간 짭짤하며 쓴맛을 내는 묽은 커피를 여전히 정성껏 만듭니다. 이를 방문객들은 무인도의 에스프레소라고 묘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바다소금이 설탕 대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지인은 이 짭짤한 커피가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타벅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비옥한 화산 토양에서 자란 아라비카 커피가 뒷마당에서 재배되며 목재 스토브 위에 오래된 철솥에서 볶아집니다. 이때 코코넛 막대기나 대나무로 저어 전통적인 나무 연기의 향기를 보존하며 현지인들은 이를 섬의 아침 향기라고 부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노인들이 손주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마시는 사람은 초조하고 컵을 많이 저어대는 사람은 인내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커피 브루잉 위식을 미래의 며느리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유머와 깊은 지역 심리를 결합합니다. 11번. 폭풍 전이 색깔이 변하는 나무, 미크로네시아의 기상예보 시스템입니다. 미크로네시아의 포움페이 섬에서는 현지인들이 나무의 잎을 바라보며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화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 대에 걸쳐 깊이 신뢰받아온 신성한 바냐나무는 거대한 우산처럼 넓은 가지를 펼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조상들과 소통하는 관문으로 여깁니다. 잎사귀가 노랗거나 빨갛거나 주황색으로 변할 때 하늘이 여전히 맑은 상태에서 마을 우두머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임박한 폭풍우를 경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나무의 이상한 색 변화는 보통 며칠 후 날씨 변화와 일치합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새들도 조용해지고 야생 동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올 공간을 만드는 듯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바나얀 나뭇잎에서 자연의 화학 신호처럼 축축하고 톡 쏘는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주요 축제 동안 바나얀 나무에서 많은 잎이 떨어지면 이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잎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단결하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10번. 미크로네시아에서는 여성이 전원자 역할을 합니다. 수백 개의 구전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바다의 전설, 민담, 그리고 도덕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듣고 자랍니다. 종이와 펜이 없어도 멜로디와 손동작, 눈빛으로 이야기를 외워갑니다. 성인이 되면 이들은 전하는 사람이 되어 축제, 수업,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냅니다.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이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정신적 지도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마을의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결혼식이나 기우제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 이들이 첫 이야기를 열어 분위기를 이끕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여성만이 신성한 전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계 사회에서 여성은 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미크로네시아가 살아 숨쉽니다. 9번. 미크로네시아에는 매년 첫 비가 내리는 날 비 맛보기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첫 빗방울을 받아 풍어를 기원하며 소원을 빕니다. 이 전통은 첫 비가 바다의 영혼을 섬으로 데려온다고 믿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 주민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바나나 잎이나 코코넛 껍질을 들고 첫 비를 받습니다. 받은 빗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물 가득 물고기라는 기원을 속삭입니다. 아이들은 모래 위에 수치로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어른들은 해변에 불을 피워 첫 비 여신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갓 결혼한 부부는 함께 빗물을 받아 코코넛 물과 섞어 마시며 풍요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해가 지면 온 마을이 모여 모닥불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특별히 이날만 먹는 생선국과 찹쌀잎떡을 나눕니다. 화려한 무대는 없지만 웃음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비 내린 땅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에게 첫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닌 시작과 희망,
자연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8번 물고기 택시라 불리는 전통 나무배가 있습니다. 노를 젓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해진 노선과 정류장이 있고 시간표도 존재합니다. 보통 배마다 색이 달라 노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안쪽 마을 노선은 초록색, 바깥 마을 노선은 노란색입니다. 한 배에 4에서 5명 정도 탈 수 있으며 생선, 야채, 코코넛 같은 물건도 함께 실립니다. 배를 젓는 사람은 젊고 건강한 청년들로 조수와 바람 시간에 맞춰 마을 사람들을 태워줍니다. 승객들은 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며 간단한 농산물을 서로 바꾸기도 합니다. 엔진 소리나 경적은 없고 들리는 건 노 젓는 소리와 파도 소리뿐입니다. 정류장은 작은 나무 부두나 대나무 기둥으로 표시된 물가이며 모두 차례를 지켜 질서 있게 타고 내립니다.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에게 이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따뜻한 일상입니다. 재미있는 건 배 안에 물고기를 담은 통이 항상 있어서 물고기 택시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7번 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수영을 배웁니다. 이것은 섬 생존 교육의 필수 과정 중 하나입니다. 현대식 수영장이 아닌 아이들은 석호나 강, 바다에서 수영을 배웁니다. 부모나 마을 어른들이 직접 지켜보며 가르칩니다. 3살이면 물 위에 뜰 줄 알고 4살이면 조개를 잡고 5살이면 작은 배를 저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영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태풍이나 조수가 심할 때는 아이들은 스스로 야자수 뗏목에 올라 균형을 잡고 어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영 외에도 소용돌이 구별법, 바람 방향 보기, 조수 예측법도 배웁니다. 이런 기술은 모두 놀이와 민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미크로네시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면 강인하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6번 차 경적도 없고 신호등도 없으며 흙길과 미소만 있고 가장 큰 소리는 파도 소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밀치지도 않으며 약속 없이도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아침은 닭 우는 소리와 장작 타는 냄새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로 놀고 어른들은 돗자리를 짜며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오에는 마을 전체가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쉬며 누군가는 해먹에 누워있고 누군가는 모국어로 된 책을 읽습니다. 알람 소리 대신 지붕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잠을 깨워줍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은 파도의 리듬과 웃음소리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모두 함께 모여 구운 생선과 산 채소를 나누며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민요를 부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은 바쁘게 살 필요 없는 곳, 모든 순간이 충분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5번 팔리키르의 삶. 팔리키르는 세계에서 가장 소박한 수도지만 다른 곳과는 다른 독특한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마천루나 복잡한 교차로는 없지만 현지인들이 플립플랍을 신고 공을 차며 노는 야자수로 장식된 거리와 노인들이 앞마당에서 코코넛 잎을 엮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는 팔리키르 시장에서 시작되며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 생선, 약용 허브를 교환합니다. 여기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영어와 혼합되어 들리는 모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다언어적인 커뮤니티 중 하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포나페이 문화 및 방문자 센터는 미크로네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최적의 장소입니다. 보트 제작, 타투, 성년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미크로네시아 대학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섬 곳곳에서 모인 학생들로 인해 수도에 놀랍도록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오후에는 방문객들이 종종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평화로운 호수, 타필레 저수지 주변을 산책합니다. 이곳은 도심에서 차로 몇 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잔잔한 물 위에 비친 석양을 감상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팔리키르의 밤은 시끄럽지 않지만 매우 지역적입니다. 파도 소리, 나무 드럼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뒷마당에서 나는 구운 생선 냄새는 수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콘서트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미크로네시아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경이입니다. 미크로네시아는 전설적인 경이로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광활한 바닷속에 숨겨진 천국입니다. 만약 당신이 화려한 산호로 덮인 난파선이 있는 무덤 속에서 수영하는 꿈을 꿨다면, 그러면 트럭 라군, 슌크 라군, 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묘지로 자주 언급되는 이 라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몰한 60개 이상의 일본 선박들이 있으며, 현재 이들은 다채로운 산호초로 변모하였습니다.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난파선 다이빙 장소 중 하나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과 수중 사진작가들을 끌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해결의 신비를 사랑한다면 대양을 가로지르는 운하로 연결된 거대한 현무암 돌로 만들어진 90개 이상의 인공섬 복합체인 난 마도를 방문해 보세요. 일명 태평양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 돌판들이 마법으로 옮겨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포흠페이의 울창한 숲 속에는 캐피로이 폭포가 열대 풍경을 가로지르는 하얀 리본처럼 나타납니다. 이 폭포는 60피트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며 시원한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호수 위로 무지개가 아치처럼 떠오르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3번. 태평양에서 가장 큰 축제. 미크로네시아는 독특한 축제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3월 초 야프섬 전체가 나라의 가장 유명한 문화축제인 야프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깨어나는데 이 축제는 3일 동안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조명이 켜진 무대나 쿵쿵거리는 DJ는 없습니다. 대신 나무와 조개 껍질로 만든 드럼의 리듬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이는 고대 스틱 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판다누스 매트를 엮고 조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신성한 사회의식에서 베텔넛을 나누며 여전히 연결됩니다. 여름에는 미크로네시아가 또 다른 문화의 향연, 코스라이 문화의 날을 개최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고 전통 춤을 배우면 조상들의 언어를 말하고 어른들은 카누 제작과 현지 요리 대회에 참여합니다. 바나나 잎에 쌓여돌 오븐에서 구운 생선과 같은 음식이 포함됩니다.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현실판 같지만 현대적인 변화를 더한 모습입니다. 미크로네시아의 특별함은 놀라운 경치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문화가 단순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점점 더 진정성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찾고 있는 세상에서 미크로네시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한 낙원입니다. 2번. 미크로네시아의 생활비. 연중 내내 햇살이 비추고 평화로운 환경과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를 원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 미크로네시아는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40%에서 60% 저렴하며 파리나 로마와 같은 많은 유럽 도시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한 침실의 작은 해변 근처 집은 선과 편의시설에 따라 월 350달러에서 500달러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비용은 월 약 80달러에서 달러 120 정도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원격 근무나 영화 스트리밍, 가족과의 영상 통화에는 충분합니다. 지역 식당에서 식사는 약 4달러에서 달러 7 정도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면 장 보는데 월 150달러에서 달러 202 들 것입니다. 교통은 주로 스쿠터나 도보로 이루어지며 연료 비용은 월 몇십 달러 정도입니다. 기본 체육관 멤버십은 월 약 20달러이며 개인 치과 의사 방문 비용은 약 3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미크로네시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월별 총 비용은 700달러에서 달러 950 사이입니다. 이는 뉴욕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수치일 수 있으며 그곳에서는 월세만 해도 3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미국 시민은 자유연합협정 컴팩트 오브 프리 어소시에이션에 따라 미크로네시아에서 비자 없이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권,
비행기표, 그리고 삶의 단순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요리의 천국입니다. 당신은 빵나무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혀를 간지럽히면서도 완전히 합법적인 음료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미크로네시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로 미슐랭 스타 셰프라도 흥미를 느낄 만한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이자 수천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섬의 백금이라 불리는 빵나무 과일은 뜨거운 돌에서 구워져 소금에 절인 생선과 함께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영양가가 높아 미국 해군 선원들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숲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바나나 잎에 쌓여 뜨거운 석탄에서 천천히 조리된 타로를 시도해보세요. 그 맛은 풍부하고 훈제된 지구의 맛으로 마치 열대우림에서 피크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마을 축제에서 꼭 맛봐야 할 요리는 신선한 코코넛 밀크와 야생 생강으로 만든 해산물 수프입니다. 크리미하면서도 부드러운 열기를 지니고 있어 기쁨의 외침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코코넛 크랩이 있습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는 인상적인 생물로 레몬 소금과 함께 구워 먹습니다. 이 요리는 심장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용기의 시험입니다. 디저트로는 구운 바나나와 코코넛 물이 매우 맛있어서 현지인들은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걸 한번 맛보면 플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식물의 뿌리로 만든 음료인 사카오 한 잔을 제안받게 된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미크로네시아에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공동체에 초대하는 조용하고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초대이죠. 우리는 지금 함께 미크로네시아에 대한 20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고 영상을 좋아요 및 공유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